안녕하십니까. 3일TV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정당당 삼성 웰스토리 노동조합은 여러분, 저는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에서 복지국장을 맡고 있는 조만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업 심리검사 내지는 측정도구와 함께 노동자의 삶, 노동자의 긍정적인 삶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의 도착 또는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웰스토리 라운지에서 40문항으로 되어 있는 검사지를 다운받으셔서 점수를 또는 그 등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해보신 걸로 믿고요. 그 점수에 따르면 A부터 H까지 총 8개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특히 주로 이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조리사나 영양사 이런 분들이라서 일반적으로 기능직, 기술직, 전문직 쪽에 속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류에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또 검사해 보시면 나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차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어 앵커 검사지는 총 8개의 유형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은 A 쪽에 전문성 추구형이 점수가 높거나 또 어떤 분은 H, 삶의 양식 추구라든가 또는 도전 추구형, G 같은 형 이런 것들로 나오기도 했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또는 이러한 나의 직업적인 적성이나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어 앵커에서 나온 8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A형에 속하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한 내용 중에서 A 점수가 가장 높으신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전문성 추구형으로서 전문적 기술 기능 중심의 사람들로서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일반적인 관리직에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경력을 기술이나 기능 업무에 좀 더 많이 밀착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회사의 조직원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직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하나의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성이 왜곡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늘 자기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전문성이 강화되어야만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업 전환을 하거나 또는 전직을 할 때 본인이 잘하는 쪽을 계속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노동자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B형의 점수가 가장 높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리더십 추구형입니다. 조직 관리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어떤 승진이나 어떤 관리자로서의 자리가 옮겨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총괄 관리자가 되거나 또는 어떤 정책 결정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관리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다양한 식견이나 다양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리사도 영양사도 언제나 현업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자가 되어야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업무도 진행해야 될 겁니다.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강한 책임감도 갖추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조직을 이해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늘 이렇게 경영 관련된 이런 부분에 책도 읽어주시고 어떤 시대의 트렌드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자율 또는 독립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리하시는 분이나 영양사 쪽 계시는 분들이 자율과 독립성도 좀 굉장히 강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또 조리하시는 분들은 창업 쪽을 또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자기 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독자성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독립적인 경력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업무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시작과 끝이 있으면서 그 안에
달성해내는 성공에 대한 그러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프리랜서와 가까운 그런 역할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율과 독립성 안에서도 전문성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다루기가 좀 힘든 그런 부하 직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만약에 지금 이 TV를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자율성과 독립성인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인 덕목 중에 하나예요. 자율과 독립성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역시 잘못하면은 전체 조직에서 조금 모난 돌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개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조직에 어느 정도 맞추면서 충분한 나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자율과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면 그때는 자기의 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끼라 그러죠. 마음껏 발휘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D는 바로 안정과 안정성 추구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업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속해져 있는 조직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통 가늘고 길게 가는 그러한 직업 생활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특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 나의 특성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좀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을 택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 또는 안정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이 조금 강조가 되거나 또는 창의성이 드러나거나 하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모든 가치를 떠나서 안전 내지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유형도 뚜렷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E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경제력 추구형입니다. 경제력, 다시 말해서 어떤 금전적 수익이나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명확해야 돼요. 또 그 반대급부도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도 자기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의 결과물은 언제나 경제적 수단의 획득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창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나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기보다는 과연 이게 수지가 맞을까? 수익이 발생할까? 수익 모델이 나오나? 하는 얘기들을 좀 더 먼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관리자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다루기 쉬운 사람이 이런 경제적 추구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안전형하고 비슷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 다시 말해서 경제적 수단의 획득으로 직장을 생활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가장 다루기가 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 역시 경제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창의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적극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희생이나 자기 책임을 감수하는 기꺼이 어떤 자기를 던져서 조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속적으로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경우라면 내가 전직을 하든 아니면 직업 전환을 하든 이럴 때 당연히 따져봐야겠죠.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나의 어떤 그 일과 그 다음에 수입과 경제적인 획득의 어떤 크기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이분들을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만을 갖고 일한다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F형은 봉사 헌신형에 해당됩니다. 아마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딱 얘기하기는 힘든데 일 자체에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일이 자기 자아 실현의 수단이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즐거움, 타인에 대한 행복, 타인의 복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의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F에 해당되는 봉사헌신 추구형은 자신의 가치관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그런 근로자,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도 자신의 색깔이 분명한 가치관에 입각한 그런 판단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 개발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지위 획득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치관만 맞으면 승진도 필요 없고 어떤 좋은 자리 이걸 따지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맞다면 굉장히 행복한 그런 직장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위는 도전 추구형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위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도전 추구형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개척자 내지는 프론티어죠. 그래서 기업가로서 또는 개척자로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크게 따지진 않아요. 경제적 추구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성공을 중시하지만 도전 추구형은 성공과 실패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도전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좀 불안해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덕목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늘 도전하는 사람도 조직 내에 있어줘야 그 조직이 늘 액티베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인력을 관리하는 분들은 또 도전 추구형에 대한 인재를 굉장히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유형에 속한다면 과감하게 전업을 하거나 전환을 하거나 또는 직무를 바꿔보거나 이런 거 할 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가치관이 여기 있다면 경제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내가 도전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요 G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H, 삶의 질 추구형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그런 얘기 하죠. 워라밸, 일과 생활 또는 일과 가정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인시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법 관련 법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삶의 질을 촉구하고 질을 추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생활이거든요. 바로 이 H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회사가 그분들을 관리할 때도 균형 내지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일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특별하게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는 가족 중심 또는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사의 여러 가지 후생복리에 관심이 많죠. 본인의 어떤 경력 개발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검사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경력 개발에 대한 기회 포착이라든가 자기 개발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언급해 뒀고요. 뭐 짧은 시간에 이것은 많은 얘기를 하긴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늘 뭐 단결 투쟁하고 파업을 하고 회사와 늘 척을 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이란 경제적 노동조합이에요. 늘 회사와 함께 회사를 살려나가는, 왜냐하면 노사는 둘 다 중요한 주체거든요. 그런 면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 자체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그건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삼행TV의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정정당당 삼성 웰스토리 노동조합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만들어가는데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